여러분 강신업TV에서 특별히 여러분께 제품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알부민 제품인데요. 알부민 좋은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이번에 특허 원료를 3종이나 함유한 2090 울트라 맥스 제품입니다. 이거는 남재원 원장이 직접 개발해서 배합까지 한 제품인데요. 일단 간과 심장의 기능을 향상시켜 주고요. 그리고 혈액 공급, 단백질 공급에 도움이 됩니다. 삼투압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신체 회복 그리고 또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기력을 올려드리고 활력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피로를 싹 없애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제품이 내가 듣긴 했는데 부담스러워서 아직 접근하지 못하신 분 있죠? 자, 이번 기회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강신업TV에서 처음으로 이 알부민 제품을 선보이면서 강신업TV 특가로 말이죠. 남재원 원장님이 2+1 이렇게 또 혜택을 주셨어요. 그래서 2박스를 사면 1박스를 공짜로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밑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주문만 하시면 바로 여러분들의 댁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배달비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 좋은 기회니까 특히 강신업TV에서 새로 여러분께 처음으로 이 알부민 제품 선보이는 거니까요. 이번 기회에 한번 시작하시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한번 먹어보는 것이 100번 얘기 듣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알부민 제품 드시고 건강 챙기시고 기력, 활력 챙기시고 그리고 멋진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에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내년 1월에 한덕수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1, 2, 3 비상계엄 첫 선고가 내년 1월에 나오는 것인데요. 한덕수 총리의 재판은 지금 이진관 부장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진관이 누굽니까? 지금 이하상 변호사와 권혜원 변호사에게 감치명령을 내리고 상당히 좀 재판이 치우쳐 있다라는 얘기를 듣는 판사란 말이죠. 공소장 변경을 갖다가 바로 요구를 한다든지 검찰에 말이죠. 그래서 그 공소장 변경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변경을 하도록 더 세게 그렇게 변경을 하도록 검찰에 요구를 하지 않나 상당히 걱정되는, 그러니까 이미 유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예단을 갖고 재판을 한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좀 우리 자유우파로서는 꺼려지는 그런 부장판사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1월에 선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쟤들이 내란의 주범이라고 얘기하고 한덕수를 중요 임무 종사자로 본다면 그럼 윤석열 대통령 선고가 나온 후에 그 다음에 한덕수 선고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추정을 해놨다가 윤 대통령 선고가 나온 다음에 한덕수 총리를 선고를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서두르는 것인지, 그리고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무죄를 줄까봐 뭔가 지기현 부장판사가 선고를 하기 전에 이진관이가 자기가 먼저 치고 나가가지고 한덕수를 유죄를 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재명에게 잘 보여가지고 만약에 대법관을 늘리게 되면 그런 거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의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이 이번 주에 마무리됩니다. 선고는 내년 1월 말에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1, 2, 3 비상계엄에 대한 첫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되면 다음 달 1월 말에쯤에, 다음 달은 아니고 이제 1월 말이 되는데 다다음 달이죠. 그때쯤 선고가 나온다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선고가 가장 빠르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고 소집됐다는 겁니다. 특검은 국무회의 소집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만들어줬다며 내란 가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소집해가지고서 내란을 갖다가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만들어줬다. 그것이 바로 내란 가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상 권리인데, 대통령의 권리인데, 그러면 대통령이 계엄을 하겠다면서 국무회의를 열어달라고 그러면 안 열 수 있습니까? 안 열는 제주 있습니까? 나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번 주 월요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과 수요일에 검찰 구형, 최후 진술하고 나면 재판은 4개월 반 만에 끝이 납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내일이죠. 한 전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고, 수요일 검찰 구형이 있고, 최후 진술하고, 이날 결심을 한다는 겁니다.
한전 총리 재판이 가장 먼저 끝날 수 있던 건 재판부의 속전속결 진행이 한몫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진관이가 한덕수 총리의 재판을 아주 속전속결로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10월에는 매주 한 차례 재판을 하다가 11월에 들어서는 매주 두 차례 재판을 열었습니다. 한 주에 두 번요. 그러니까 아주 빡시게 한 거죠. 주요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즉각 과태료에 구인영장까지 발부를 했고, 그래가지고 강제적으로 증인을 끌어내고 이렇게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 진행을 방해하려는 변호를 향해서는 감치 선고를 내렸다가, 여러분 아시죠? 이하상 변호사와 권의원 변호사를 상대로 감치를 내렸다가 특정이 되지 않아서 감치가 집행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후에 말이죠. 이하성 변호사와 권의원 변호사가 이진관을 향해서 거친 욕설을 했고, 그러자 법원에서 지금 또 이하성 변호사, 권의원 변호사를 향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또 하는 등, 하여튼 이 이진관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이 상당히 거칠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거칠게 해가지고 재판을 빨리 진행한 결과 이번 주에 결심을 하고 1월 달에 선고가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덕수 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도 공개가 됐는데,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한전 총리의 말과 달리 반대되는 모습이 담겨 있어 재판부는 직접 총리로서 뭐란 거냐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덕수는 문건을 못 봤다 그랬는데, 보니까 CCTV를 보니까 문건이 다 돌려진 거예요.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사실은 말이죠, 국무회의가 없었다라고 해가지고서 헌법재판소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았지만 보니까 국무회의가 다 열렸던 겁니다. 이것이 지금 윤 대통령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갖다가 내란죄로 지금 처벌할 수 있느냐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수의 경찰과 군이 투입되었고 군인들은 무장한 상태로 투입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예단을 갖게 하는 거죠.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미 한덕수를 지금 유죄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진관이는 말이죠, 공소장도 더 센 형량인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까지 넣을 것을 특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가 아니라 내란 가담자,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그래서 공소장에다가 그렇게 적시를 했더니 오히려 더 센 걸로 넣어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공소장이 더 센 걸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진관이가 검찰도 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오히려 더 세게 처벌하라고 하는 걸로 봐서 여기에 좌파적 성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좌파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번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보고서 거기에 줄 서가지고 출세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선거는 내년 1월 나올 예정인데, 비상계엄에 대한 전반적인 첫 판단이 되는 것이고 다른 내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덕수에 대한 재판 결과가 먼저 나오는 것은 이건 자칫하다가는 말이죠, 여기를 갖다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봤는데 윤 대통령은 무죄가 나오면 그럼 이게 뭡니까? 그럼 주범은 무죄인데 이 공범이 유죄라고 하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관이가 이렇게 더 중요한 주의기업 부장판사 사건이 지금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덕수에 대해서 결과를 내는 것은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진관 부장판사 어쨌든 간에 상당히 거칠게 재판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또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과도 크게 충돌을 하는 등, 그리고 윤 대통령이라든지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증인에 나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뭐 강제 구인이라든지 과태료를 갖다가 뭐 때린다든지 해서 재판을 상당히 말이죠, 거칠게 몰아갔는데요. 이것이 누구를 위한 그런 어떤 재판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법의 입장에서, 그리고 헌법적 관점에서, 그리고 양심적 관점에서 이 재판의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예단을 갖고 지금 재판을 진행한 것은 아닌지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덕수 전 총리로서는 말이죠, 한덕수 전 총리도 사실은 말이죠, 지금 할 말은 없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국무회의가 있었고 자기가 문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문건을 못 봤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윤 대통령에게는 너무나 불리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가 너무나 불리하게,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사실과 다른 그런 진술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의 파면에 일조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는 이번에 말이죠. 그렇게 윤 대통령을 사실 배신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어낼지 아직까지는 지금 뭐 영장이 기각돼가지고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만은 만약 1심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한덕수 역시 법정 구속을 면하지 못할 것인데 어쨌든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드립니다. 한덕수의 지금 선고가 1월이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한덕수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고 수요일 날 결심 공판을 한다는 겁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다른 재판보다도 더 빠르게 진행을 함으로써 결국 한덕수 재판 결과가 내년에 윤석열 대통령 재판 결과보다도 더 빠르게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한덕수에 대한 재판 결과는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 이 결과와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좀 주목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추정을 해놨다가 선고를 뒤로 미루는 것이 맞는 것인데 지금 이진관의 스타일을 봐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진관은 정말로 올바른 그런 재판을 할까요?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까요? 함께 알부민도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알부민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쇼핑몰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